안녕하세요. 병원 코디네이터 오늘 7강 리셉션 관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7강 리셉션 관리. 리셉션이라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간이 맞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주로 생활하셔야 되는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오늘 그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자, 오늘의 관리 한번 보실게요. 목표. 병원의 리셉션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한다. 그리고 리셉션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리셉션의 의미를 확인하실 거고요. 리셉션 이미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셉션의 의미. 고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환자분들이 등장하시는 그 공간이 리셉션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게 전체 대기실을 의미를 하고요. 병원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서 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 덩그런 홀에 내가 서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안녕하세요. 어디 편하신 데 앉으시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러기 전에 들어섬과 동시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훨씬 더 반갑죠. 고맙고요. 그 역할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리셉션은 들어서는 순간 그 병원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만 가지고서도 병원이 이곳에서는 내가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셉션에서 일어나는 것들 한번 볼게요. 접수, 수납. 접수하고 수납은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에 와서 나 오늘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예약한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접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처음 방문했으니까 저 접수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진료를 받고 싶어서 왔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도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끝나고 마치고서 다시 꼭 걸쳐야 되는 곳도 리셉션입니다. 거기에서는 오늘 진료받은 것은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 주셔야 되시고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오늘 진료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는 곳, 그리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수납을 하는 곳, 이것이 리셉션이 처음과 끝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진료가 마쳤을 때 오늘로 종료가 되지 않고 또 방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번에 방문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예약 관리 역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접수를 하셨어요. 접수를 하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접수를 하고 이 환자분이 해당하는 환자분이 어떤 진료를 받으셔야겠다라고 하실 때 안에서 우리 진료실 안에서 의료진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조생애님 오늘 어떤 진료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안에다 안내를 해주셨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진료실로 환자분이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바로 진료가 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준비가 다 완료된 다음에 환자분이 바로 들어가셔서 우리 고객분이 바로 들어가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시간, 그걸 만들어 주시는데 대신에 리셉션, 대기실에서 환자분이 기다리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진, 만약에 환자분이 오늘 처음 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진료를 받고 싶으신지, 그 진료를 받고 싶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지난번에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받으셨던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진료 받은 다음에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 혹은 불편한 증상이 어떻게 있었고 그래서 어떤 처치를 했다, 혹은 지금 현재도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진료실에 안내를 해주시는 것, 이게 예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시술 내용을 안내를 해준다. 선생님들께서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술을 환자분한테 브리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방문하신 환자분들은 이 병원에서는 어떤 진료를 해요? 라고 궁금해 하신다라면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 번씩 해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꾸준히 오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우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나나 카이로프락틱 이런 진료들을 받는 경우가 있으신데, 필요에 따라선 그날은 척추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카이로프락틱이 아니라 오늘은 필요에 따라서 침이나 뜸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할 때는, 오늘은 직접 척추를 보시는 추나나 카이로프락틱이 아니라 우리 뜸을 하셔야 됩니다. 뜸을 하시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거, 오늘은 시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실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시술 내용 안내가 되겠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게 되는 게 전화상담. 전화상담은 진료 지금 증상에 대한 상담도 있고, 비용에 대한 상담도 있고, 예약에 대한 상담도 있다. 이 내용들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전화 상담도 하시게 된다라는 것. 리셉션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보면은 나 오늘 너무너무 바빴어 라고 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리셉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항상 바른 자세로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 환자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가장 먼저 보게 되시니까요. 그리고 고객을 향해서 서 있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이하는 문을 보고서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나 다시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이게 보는 게 맞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자세를 하고 있을 때는 고객이 바로 마주 볼 수 있는 방향을 통해서 서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언제라도 볼 수 있게끔 미소 띈 얼굴로 맞이하는 게 좋겠죠. 뚱한 표정으로 있다거나 그럼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앉아 계시는 환자분께 대할 때는 위에서 서서 내려다보면서 응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편안하게 앉아서 응대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시면 환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위로 바라보셔야 되시죠. 일단은 이렇게 위로 봐야 된다는 게 불편하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화를 하실 때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리셉션, 본인의 공간에 앉아서 업무를 하고 있다가 고객분이 오시면은 서서 응대를 해주시는 것도 눈높이를 맞추는 거겠죠. 왜냐하면 앉아서 위로 치켜뜨고 말씀을 하시게 되시면 대화도 편안하게 되지 않을 뿐더러 웃으면서 대화하기가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눈높이를 맞춘다. 앉아 계시는 분일 때는 내가 가서 옆에서 그 높이에 맞춰서 낮춰 주셔야 될 거고요. 내가 앉아 있는데 서서 뭔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일어나서 환자분하고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선을 확인을 한다. 이 동선은요, 진료실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대기를 하시다 보면은 메이크업실, 화장을 본다거나 양치를 한다거나 손을 닦고 싶다거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동선, 그리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편안한 동선.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나가시면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나가셔서 어느 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나가셔서 어느 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혹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셔서 왼편을 보시면 화장실이 보이실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거,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하신다면 직접 모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시겠죠. 그래서 그 동선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서 안내를 하실 수 있게끔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리셉션 관리입니다. 선생님들이 계시는 공간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건데요. 우선은 청결 상태를 당연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 노출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 태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 이 다음은 환자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청결 상태 항상 고객이 계시는 곳이에요. 감춰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진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겠지만 그 공간이 깨끗하고 뭔가 청결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진료실을, 그리고 진료를 받는 기구, 기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겠다라고 이미지를 이미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리셉션에서는, 대기실에서는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라는 이미지 꼭 깨지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업무 태도 항상 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나라고 계속 관찰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환자분들을 선생님들께서 봐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환자분들, 고객분들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모습 다 하나하나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데스크에 기대서, 리셉션에 기대서, 혹은 벽에 기대서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만큼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프로다워 보이시겠죠. 그래서 앉아 계실 때, 전화를 받을 때, 혹은 우리 다른 진료실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실 때 꾸준히 그 모습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현황. 환자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기 중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분이 얼마만큼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기다린 시간은 얼마나 되셨는데 언제쯤 진료를 받게 되실지,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환자분은 진료 전에 혹은 후에 꼭 거쳐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진료 중, 후 환자분이 어떤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몇 분이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료실에다가 안내를 해주셔야겠죠. 지금 대기실에는 몇 분이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대기 시간은 얼마만큼 되셨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도 그 시간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혹은 진료실에서도 그 다음 진료를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청결 상태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가 볼까요? 환자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 그 중에서는 접수대, 수납대, 접수를 하는 접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수납을 할 때는 우리 요즘에는 카드나 아니면 잔돈을 내드릴 때도 수납 트레이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지저분하다거나 하면은 있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수납대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 소파에 쿠션까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쿠션이 푹 하고 만졌는데 먼지가 푹 하고 올라온다. 아유, 기침하고 환자분들 상당히 기분 언짢아 하실 수 있겠죠. 소파와 쿠션에 먼지가 없게끔 해주셔야 될 거고요. 병원에 화분 많습니다. 화분 관리 잘 해주셔야겠죠. 시들어 있는 것은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합니다. 티테이블, 환자분들, 고객분들 대기하시는 동안에 차 한 잔, 커피 한 잔, 물 한 잔 드셔야 되시는데 그 부분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면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죠. 아, 여기에서 물 한 잔도 편하게 마실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티테이블 역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잡지꽂이들, 기다리시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볼거리들 준비를 하셨는데 깨끗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됐다거나 하면은 굳이 그게 보셔야 될 이유가 없겠죠. 혹은 봤던 걸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것들을 꾸준히 바꿔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잡지꽂이 다음에는 TV. 요즘에는 모니터에서 환자분들이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진료에 대한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TV 화면에 먼지 아니면 지저분한 무언가가 묻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너무 조용하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싶어서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있는데, 음악을 틀어놓으셨을 때는 볼륨 관리, 어떤 음악이냐에 따라서 들리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집중할 수 있고 잔잔하게 편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볼륨을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분위기를 조성을 하실 때는 TV, 홍보 영상이 계속 같은 것만 나온다라고 하면 지루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리뉴얼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음악은 오신 분들,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음악, 아니면은 반대로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클래식을 그냥 꾸준하게 틀어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잡지도 만약에 한 3, 40대의 주부가 많다라고 하신다면은 주부를 위한 잡지, 조금 젊은 층이다라고 하면 패션 잡지, 이렇게 내원 고객의 연령이나 아니면 직업군을 고려를 해서 잡지를 비치를 해 놓으신 게 좋으실 거고요. 홍보용 책자 우리 많이 놓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게 홍보용 책자겠죠. 우리 진료에 대한 거 안내해 주시는 책자들 관리해 주시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것들 리뉴얼 해 주시는 것,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늑한 리셉션일수록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유지를 하시기가 좋으시겠죠. 기다리시면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화분은 너무 많으면 숲이 우거진 것처럼 보이시는 곳도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고 시들지 않은 화분들이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고, 위치 배치도 꾸준히 해주셔야 될 거고요. 너무 딱딱한 소파인 경우에는 쿠션을 하나 정도 두셔서 허리든 아니면 본인이 안고 있든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 종류는 커피를 대부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커피 안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녹차라던가 아니면 둥글레차라던가 차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으신데, 너무 많으시면 관리하기 힘드세요. 직접적으로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선호하시는 것들로 나눠서 두세 가지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휴지통, 그리고 비품, 눈에 보이기 쉬운 곳에 두셔야지만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 채워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휴지통 주변이 지저분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휴지통이라 하더라도, 쓰레기통이라 하더라도 그것 또한 청결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 종이컵, 휴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때 채울 수 있게끔 눈에 보이기 쉬운 곳에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항상 꾸준히 계속 둘러보셔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 편안하고 청결한 아늑한 리셉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 환자분들을 응대하실 때 대부분 리셉션에서 하시는데 불만이 있는 분들 있죠. 언짢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하시지 않는 게 좋겠죠. 왜? 불만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불만을 듣고 나면은 괜히 다른 분들도 들을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도 앉아서 듣다 보면 저 사람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하네, 나도 저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 생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리셉션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죠. 이곳에서는 다른 환자분이나 아니면 동료에 대해서 험담을 하시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객이 계실 때 리셉션을 청소하지 않는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종료 마감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 뒷정리하세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지 라고 하시는데, 환자분이 계실 때 이 청소를 하는 걸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일단 깨끗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마이너스겠지만, 또 하나는 종료 시간이 다 됐나 보다, 가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세요. 그러면 나 빨리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시겠죠. 요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식당에서 우리 저녁 시간에 피곤한데 급한데 밥 먹으러 갔어요.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열심히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청소를 한다. 여기 끝날 때 다 됐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밥 먹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도 되고, 근데 나 지금 빨리 먹고 가라고 일부러 압력을 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료 시간이 됐다라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청소를 하시기보다는 환자분이 종료가 다 되고 가신 다음에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 아니요, 안 됩니다,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단어들은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 업무 태도. 지나친 잡담, 뭔가 할 일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끼리 대화하시는 모습은. 그래서 잡담은 하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업무 중에 인터넷 쇼핑, 이게 업무 중에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데요. 또 한 가지는 하시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들을 놓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적인 시간은 본인이 업무가 종료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셉션에서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 왜?
선생님들 전화응대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먹고 있다가 전화 오는데 입에 문 상태에서 전화응대를 하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기 위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세요. 그리고 화장을 고치지 않는다. 나 업무하고 관련됐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 모습도 이뻐 보이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화장을 고치는 모습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피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용모는 늘 체크한다. 내가 항상 환자분을 맞을 수 있는, 고객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꾸준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객 현황. 대기실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몇 분이 계시는지. 그래서 그 예약에 맞춰서 환자분이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파악하고, 그리고 안에 우리 진료실에서도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안내를 해주셔야겠죠. 지금 몇 분이 진료 중이신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저분 많이 언짢아 보이시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면 혹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시는 과정, 그 것들이 선생님들이 대기실에서 내가 오픈이 되어 있어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고 반대로 환자분들을, 고객분들을 보시는 과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시는 그 상황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기다리시는 동안에 어떻게 할까 뻘쭘해 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그게 아니라 직접 먼저 다가가셔서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차를 한 잔 대접을 하신다거나 주변을 정돈을 하시면서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으시는 중간에 불편한 건 없으셨나, 아니면 필요한 건 없으신지 물어보시는 것, 그리고 원하시는 TV 채널이나 음악이 있으시다면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또한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혹은 우리 병원을 방문해 주신 고객분들한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밑에 중요한 그 메모를 좀 넣어놨습니다. 대기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고객 관리에 있어서 좋은 재료가 됩니다. 대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나 치료 혹은 상담에 필요한 내용들은 메모를 꼭 해두십니다. 그래서 차트에 기록을 해 놓으시면 필요에 따라서 진료실 안에서도 혹은 상담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서 환자분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거리가 멀어서, 다른 병원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치료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편한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방문하기에 어떤지, 거리가 어떤지 확인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시기 편한 시간이나 아니면은 방문하실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원활하게 활용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들은 정보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리셉션 관리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셉션의 의미는요, 고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전체 대기실이 되기도 하고요, 병원의 전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항상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분위기를 조성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불만 고객 꼭 리셉션에서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동료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단어들은 거기에서 들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객이 계실 때는 청소하지 않는다,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청결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나 행동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리셉션 관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